안녕하세요. 느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ABA 슈퍼바이저 어니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오티즘 엑스포 강연에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연을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폐와 언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시는 러이스터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자폐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언어를 학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교수님은 자폐와 언어에 관련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하면서 강연을 진행을 하십니다. 일단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들은 언제 언어를 배울까? 두 번째는 아이들의 흥미가 너무 강하면 언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아이들이 특히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을까? 네 번째, 아이가 잘 알아듣도록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섯 번째, 왜 아이들은 이상하게 말을 할까?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들은 언제 언어를 배울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러이스터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언어를 배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화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많은 자폐 아이들이 1대1 상호작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1대1로 앉혀두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엿듣는 언어가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저도 지금 느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언가에 몰입해 있을 때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한 곳에 상당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교육할 때 꼭 선생님이랑 마주 앉아서 쉽고 단순하게 지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엿들으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연령이나 언어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의 흥미가 너무 강하면 언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흥미가 너무 강해서 너무 좋아하면 언어를 배울 때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습 동기를 높이고 특히 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강한 관심사를 어떻게 활용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공룡, 고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동사나 형용사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관심사를 이용할 때 더욱 집중을 잘하고 학습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크게 관심이 없는 사물로, 예를 들어서 인형이나 블록 같은 걸로 전치사 위아래를 알려줬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물로 진행을 할 때는 4회차 이상 진행을 해도 아이의 학습에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동물 피규어로 위아래 전치사를 학습을 시키니까 훨씬 반응이 좋고 학습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특히 아이들이 배우기 쉬워하는 단어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폐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어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더 잘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사과 같이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단어들을 더 빠르게 배웁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언어학습 초기 단계에 있는 자폐 친구들에게 더 두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이랑 새로운 경험들에 많이 노출을 시켜줄수록 아이들이 단어를 더 잘 상상할 수 있게 되고 더 빠르게 배울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는 여러 아이들도 다 동일한 특성을 보여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료실에 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중에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연상해야 되는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꼭 사전에 부모님께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요. 아이가 더 잘 연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연상시키고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습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아이가 잘 알아듣도록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아이들은 본인의 언어 수준에 맞는 단어와 문장들이 주어질 때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언어를 한 번에 들려주지 않아야 하고 너무 빠르게 들려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처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현재 근무 중인 토리 ABA에서 신규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나 아니면 부모님들 1대1 슈퍼비전을 하면서도 정말 매번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성인이 느끼기에 쉬운 것 같은 문장이나 단어도 아이가 느끼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2단어 정도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한테 땡땡아 책상도 닦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방도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 대신에 책상 닦아, 쓰레기 버려, 가방 갖다 놔 이런 식으로 아이의 수준을 고려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의 언어 처리 능력이 올라가면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5번째 마지막 질문은 왜 아이들이 이상하게 말을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느끼기에 자폐 아이들은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는 반향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러이스터 교수님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말들에는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말들을 다 의사소통으로 간주하고 항상 아이들의 언어에 응답하고 격려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원해서라면 적절히 요구하는 표현을 알려주면 되고 공부를 하기 싫어서라면 적절히 거절하는 표현을 알려주면 되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라면 재미를 충족시켜줄 또 다른 방법을 찾아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언어를 반드시 직접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고 간접적으로 엿들으면서도 배웁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강한 흥미는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더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단어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을 때 더 잘 배웁니다. 네 번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속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아이들의 반향어나 새로운 단어 조합을 의사소통으로 보고 적절히 반응해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에 첨부한 링크를 타고 가셔서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